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놀이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을 때 재미있어 합니다. 파도가 와도 부서져도 또 만듭니다. 즐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파도가 밀려와도 깔깔깔 하면서 웃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모래성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파도가 와서 그 모래성을 다 부수고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엔 만들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노동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것을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거고 즐겁게 모래성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노동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처럼 즐겁게 놀이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또 모래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즐겁게 놀이로서 하는지 어떤 목적과 돈을 생각하면서 노동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손자병법 7. 분노와 탐욕으로 사병을 미치게 하라. 시작하겠습니다. 고살 적자 노야 취적 지리자 화야. 그러므로 적을 죽이는 원동력은 분노요. 적의 물자를 탈취하는 원동력은 포상이다. 공격할 때는 사전에 미리 적을 죽여야 하는 명분을 병사의 머릿속에 주입해야 한다. 머릿속에 주입된 이제 병사는 물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인하는 망나니가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생명의 위험마저도 있고 몰두하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하나는 분노이고 또 하나는 탐욕이다. 극심한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거나 탐욕이 지나쳐 재물에 눈이 멀면 앞뒤를 안 가리고 무슨 짓이든 저지르게 된다. 먼저 분노에 대해 설명하겠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만인을 한마음으로 모두 분노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자극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이겠는가? 수천 수만 명을 움직여 특정한 한 사람 혹은 특정한 한 사건에 대해 분노하게 만들려면 바꿔 말하면 공동의 적에 대하여 함께 적개심을 불태우게 하려면 아군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대 일이다. 연나라가 제나라를 휩쓸고 마지막 남은 즉 묵을 포위했는데 전단이 지키고 있었다. 당시 연나라 군대는 제나라 포로의 코를 베는 등 만행을 저질러 제나라 사람들은 분노했고 성이 함락되면 똑같이 당할 것이 두려워 더욱 굳게 성을 지켰다. 전단은 분노에 불을 질러 반격에 이용하기로 했다. 전단은 우선 간첩을 밀파하여 연나라 군대의 유언비어를 다음과 같이 퍼뜨렸다. 제나라 사람들은 연나라 군대가 성 밖에 있는 조상의 묘를 파헤칠까 싶어 전전긍긍한다. 만일 조상의 묘가 유린된다면 제나라 사람들은 정신으로 붕괴될 것이고 결국 투항을 조건으로 만행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연나라는 꿰수에 넘어갔다. 연나라 군대는 성 밖의 무덤을 파헤치고 고인의 백골을 꺼내어 불살랐다. 제나라 사람들은 성벽에 올라 그 참상을 묵도하자 통곡을 했고 이어서 두 눈에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전단은 이제 싸울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병조를 이끌고 나가 연나라 군대를 공격했다. 제나라 병사들은 격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 연나라를 대파했다.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과 대치하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다시 사회주의로 모든 것을 개조하려던 시기에 선전 전략과 문화예술은 모두 중요한 분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비단 군인뿐 아니라 일반 민중조차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증오와 분노를 검증받아야 했다. 계급투쟁에서 적으로 규정된 자 및 조직에 대해 치열하게 증오하고 분노해야만 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가극 백문여가 공연되었고, 이런 전사는 총을 들고 어린 전사는 총을 들고 악덕지주 황세인을 죽이겠다고 걸기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가슴에 적개심을 불지르면 병사들의 사기가 충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적의 간첩이 후방으로 침투해도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어진다. 이어서 포상에 대해 설명하겠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군대가 가난하면 병사가 입대하지 않는다. 군대가 포상하지 않으면 병사가 돌격하지 않는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병사에게 공격의 이익이 있음을 알게 하라. 재물을 얻을 수 있음을 말이다. 적의 재물을 탈취하면 반드시 포상한다고 선언하여 병사들마다 모두 욕심이 동해 알아서 열심히 싸우게 하라. 승리했을 때 후한 포상이 있음을 사병들이 알면 머리로 칼을 맞고 활로 돌을 막으면서 기꺼이 돌격한다. 공로의 재물로 포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디 무슨 군대가 군기가 좋다느니 어느 부대가 군기가 잡혔다느니 칭찬한다. 그러나 군기의 좋고 나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장군의 전략 목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점령지의 풀 한 포기도 건들지 않는 것은 군기가 좋다기보다는 따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점령지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것도 군기가 나쁘다기보다는 병사를 격려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적의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여 공격했고 투항을 계속 권해도 적이 끝내 완강히 버티는 경우 그런 적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는 없어진다. 이럴 때 장군은 장병의 투지를 복돋아주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성을 함락하면 사흘 내지는 일주일 동안 약탈을 허용한다. 재물을 약탈하든 처녀를 약탈하든 먼저 손에 넣는 자가 임자다. 병사들은 저런 선언에 미쳐버리는 것이다. 중국번이 키웠던 호남성 출신 병졸은 금능을 함락하자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불사르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했다. 재물을 싹쓸이하고는 증거를 없애려고 태평천국의 본거지 초낭부에 불을 놓고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태후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남경에는 재물이 씨도 없습니다. 태평천국의 우두머리인 홍수전은 느닷없이 청백리의 모범이 되어버렸다. 중국번은 그 당시 훌륭한 선비이자 학자였거늘 어찌하여 휘하 병조를 저토록 저질이었을까? 중국번이 사전에 약탈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대략 아래와 같이 선언했을 것이다. 지금 조정은 가난하여 여러분에게 포상할 돈이 없다. 우리 호남성 자제들이 조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한다. 싸워 이기면 성곽과 토지는 태후와 황제께 돌려드리고 재물은 여러분이 챙긴다. 굳이 따지고 말 것도 없이 이런 것은 관행이 아니겠는가? 자이태후, 서태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남경의 재물이 씨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한 눈을 뜨고 한 눈을 감은 것이다. 그래, 너희들에게 따로 줄 것도 없으니 알아서 챙겨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황제 본인이 중국번처럼 선언하기도 했다. 송태조 조광윤이 촉을 정벌할 때의 일이다. 사천성을 공격할 때 선언했다. 주와 현을 함락하면 내가 차지한다. 창고에 쌓여있는 재물은 장병 여러분이 챙긴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강토일 뿐이다. 고금의 명장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병졸에게 잘 베풀었다. 적군이나 민간의 재물을 약탈하면 본인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모조리 병졸에게 나누어주며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황제의 은혜를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전리품은 모두 아우들이 나누어 가지시게. 장군 본인은 재물을 분배하는 데 일체 참여하지 않았기에
혹여 좀 적게 챙긴 병졸이 있어도 군소리가 별로 없다. 병졸은 이런 장군 밑에서 싸우길 원한다. 이런 장군은 승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장군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굴지의 회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줍니다. 모두가 들어가기를 희망을 하죠.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누가 입사를 희망하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너들의 생각도 남다릅니다. 잡스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복귀를 할 때 연봉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기업인이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떨까요? 누구든 이 회사에 일하고 싶을 겁니다. 이 회사는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런 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꿈꾸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 모두가 지원하기를 꿈꾸는 것 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올바르게 성장해서 뜻을 보이고 싶으니까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기업들의 사건, 사고들을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동안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해 왔고 그런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고개 숙이는 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1조가 있는데 100억으로 무마해준다고 하면 그걸로 퉁치는 겁니다. 돈을 또 벌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인성은 사라져 버린 거죠.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어떤가요?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수 아닌가요? 어느 구단에서든지 모셔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실력은 좋은데 인성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했던 게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인성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나의 행복에 있는 거죠. 즐거운 사람 옆에, 즐거운 회사에 너도 나도 입사하려고 하고 그 사람 옆에 모입니다. 그런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원들이 회사 가기를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고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상은 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이런 말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배우고 생각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화려했던 옛날에 과거 기억만 하고 생각이 멈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배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 오늘 아침에 끼어드는 차가 있는데 양보했더니 고맙다며 비상등을 켜주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며 꾸준히 실천하려고 한다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듣고 있는 나도 흐뭇해지며 표정이 밝아지지 않나요? 다음 날 궁금해서 또 찾아가 물어보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땠어?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어떤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하나씩 행동하면 됩니다. 과거보다 오늘을 사는 나가 되길 바랍니다. 불평보단 오늘 하루에 감사의 마음을 말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